한번 지갑이 열리면 사람이 어때요? 콸콸콸 쓰잖아요. 야, 이거 유튜버들이 그렇게 링크를 다는구나. 그쵸. 돈만 많이 들었고 걸린 돈만 많이 이제 와서 죽기도 민망하고 그렇죠. 더 걸자니 완전히 바보가 이미 내가 되고. 건 돈 이만큼 있으니까. 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쩔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의 책은 부유학장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 가장 많은 돈이 벌리고 있냐? 어떤 직무에서 가장 많은 돈이 벌리고 있느냐 하면은 마케터다. 마케터. 네. 마케터라면 뭐냐면은 누군가의 지갑을 열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로자가 열심히 번 돈을 그렇죠. 야 이거 멋있지 않아? 돈 좀 써봐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군이에요. 직군 전체로 봤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당연히 아니고요. 뛰어난 생산 기술을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마케터가 최고다. 일례로 유튜브에서 여기서 카메라를 팔아요. 그러면 아마존 링크를 달아갖고 요 카메라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콘텐츠를 보여준 다음에 그 카메라 링크를 자기 이름 따가지고 아마존 링크를 걸면은 아마존에서 몇 프로를 주는지 아세요? 수수료를? 수수료 거의 8%를 줘요. 아, 8%나 줘요? 요새는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게 김작가TV를 보다가 김작가TV 이 A6400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혹해서 뭐야 하는데 밑에 링크 있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90만 원짜리 세대를 샀어요. 270만 원을. 그러면은 그냥 24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 세대를 사고 기분이 좋아서 아마존에서 1000만 원치 더 쓰잖아요. 딴 걸? 그럼 그 10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또 받아요. 날 타고 들어갔으니까. 김 대표님이 그 사람이 돈을 안 써도 되는 거를 술술 해갖고 지갑을 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갑이 열리면 사람이 어때요? 콸콸콸 쓰잖아요. 야, 이거 유튜버들이 그렇게 링크를 다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50명만 생기면 그 돈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유튜버들이 소정의 수익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하는데 소정이 아니네요. 특히 해외에서는 그게 엄청 컸었죠. 그러면 자 아마존에서 100만 원짜리 물건 혹은 10만 원짜리 물건이면은 아마존은 세계에서 거의 최저가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든 사람들은 8% 남기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제조업체도 8% 남기는 제조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걸 만들지도 않은 누군가가 가갖고 내가 그 콘텐츠 해갖고 불에 떠들다가 그냥 사람들 마음만 흔들면 돼? 그러면 8%나 준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제조업한 사람들한테 되게 모욕적이잖아요, 심지어. 그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만들었는데. 그렇죠. 우리도 오늘부터 아마존 링크나 다시죠. 우리가 흔히 돈을 버는 게 근로소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 하나가 투자소득이잖아요. 네. 이 차이는 뭐 알고 있긴 한데 좀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 근로소득은 자기 시간을 파는 거죠. 네. 저는 항상 머릿속에 컨베이어 벨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일은 하루 종일 아무리 즐거워도 뭐 10시간 일하는데 10시간 내내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매일매일 현타가 오잖아요. 저도 서빙을 오래 했었는데 서빙하면 2-3시간 서빙하다가 어느 순간 딱 시계를 보면은 7시간 남아있는 거예요. 막 눈앞이 아늑하잖아요. 그리고 몇 년간 했음에도 하루에 한두 번은 시계를 보면서 미치겠다. 맞아요. 이 5시간 어떻게 기다리냐. 근데 1분 1초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에 기다리다 보면. 그죠?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모든 일이, 시간을 파는 일은 근본적으로 그래요. 내가 있고 싶건 가고 싶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있건 없건 일이 있건 없건 여기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뛰쳐나가서 내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거나 내가 원하는 책을 읽거나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자유지. 그게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근로소득인 것이고 그렇게 돈이 모이다 보면은 돈 자체가 어딘가에 투자돼서 특히 나의 무형자산, 뭐랑 엮여야겠지만 나의 지혜랑 엮여야겠지만 그 돈이 불어나는 것은 내가 근로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본가로 살 것이냐 근로자로 살 것이냐면은 최소한 일부라도 자본가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 근로 쪽에서 내 인생을 올인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근로소득이 이제 더하기인 거고 그렇죠. 투자소득이 곱하기인 건데 그렇죠. 근로소득을 무시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투자소득을 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뭔가로 자기 시간을 팔아서 돈을 쌓아내가면서 소위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거죠. 초기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다 보면은
연 1억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몸을 그쵸. 팔아서 시간을 팔아서 맞아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둘이 앉아갖고 한 사람을 과외를 한두 달 시키면은 네. 엔간한 사람 1억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자기가 잘하는 거 혹은 이게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 때려치게 만들어서 네. 어떤 방식으로든 8천 1억 정도를 찍게 만들 수가 있다고 연봉 생각해요. 1억. 연봉 1억. 네. 1억까지는 몸을 팔아서 벌어야죠. 네. 그럼 시급을 높여야 돼요. 이건 시급 높이 게임이에요. 시급 10,000원 벌어갖고는 연봉 1억 절대 갈 수가 없고. 안 되죠. 하지만 거꾸로 시급을 5만 원까지만 6만 원까지만 높일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져요. 그죠? 뭘 해야 시급이 5만 원, 10만 원이 되느냐? 그 질문에만 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하루 10시간 일하고 싶은데 뭘 해야 10만 원 벌 수 있느냐?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조정해가지고 네. 시급 10만 원짜리로 인생을 탈바꿈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돈을 모으면서 두 가지를 모아야 되는데 하나는 유형자산, 돈을 캐시로 모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무형자산이죠. 시간만 팔면 안 되니까 이걸 하면서 뭔가가 쌓여야 돼요. 경력이라도. 내가 4년 했다. 내가 3년 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투자를 넘어가기 전에 사실 사업소득이 필요해요. 사업소득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을 나한테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은 시급 7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고객한테 나한테 5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충분히 잘하면은 끌고 나가서 내가 잘한 것을 두세 사람한테 가르쳐서 복제를 시킨 다음에 내가 70만 원을 받아와갖고 5만 원, 6만 원씩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사람 키우고 네 번째 사람 키우고 다섯 번째 사람 키워서 그게 사전적인 사업이죠. 특히 개인 사업의 형태죠. 그러면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네. 콸콸콸 내가 할 줄 아는 것에서. 네. 나중에 사실 투자는 그 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 예. 사업소득에서 투자소득. 그렇죠. 야, 난 저 이 말이 너무 공감 가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3D 직업은 어떻게 보면 좀 더럽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하기 싫어하는 네. 직업을 보통 표현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3D 직업의 정의는 오랫동안 일을 해도 내 시급이 오르지 않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뭘 했는데도 네. 내공도 안 높아지고 그쵸. 돈도 안 높아지고. 그렇죠. 맞아요. 너무 공감돼요. 예. 무형자산도 안 쌓였고 유형자산도 안 쌓였고. 그러니까 정말 계속 시간으로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 실제로 대기업 일들 중에 3D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대기업 연봉이 오르잖아요. 연봉이 조금씩 오르지만 네. 오르긴 하지만 여기서 연봉이 많이 올라서 40대 후반에 임원을 달거나 뭔가 괜찮은 미래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 부서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일은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부서 옮겨갖고 15년 후에 잘리면은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치킨집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렇죠. 물론 캐시는 뭐 1억, 1억 5천 정도 모을 수 있겠지만 그 후에 내 인생에 그냥 이렇게 복합적으로 곱셈으로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나쁜 투자인데 계속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카드 칠 때도 네. 나쁜 패를 버려야지 그렇죠. 좋은 패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프로포커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패를 들고 이도 저도 아닌데 그냥 배팅액을 올리는 게 최악이에요. 이렇게 뭐 할까 접을까 말까 하다 그냥 들고 있다가 보니까 판이 커져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넣어놨고 그러면은 뭔가 승부를 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네. 패죠. 아무튼 돈만 많이 들었고 걸린 돈만 많이 이제 와서 죽기도 민망하고 그렇죠. 더 걸자니 완전히 바보가 이미 내가 되고. 건 돈 이만큼 있으니까. 네. 내가 뭘 한 거지? 똥패는 빨리 버리고 혹은 중간패도 빨리 버리고 좋은 패를 듣고 뭔가 싸움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좋은 패 가기도 전에 돈 다 써버렸고 완전히 이 포지션에 묶여버린 거예요. 야, 이걸 그렇게 비교하면 직장생활을 비교하면 이게 무형자산 이런 것도 못 쌓은 채 13년 대 회사를 다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좋은 패도 아닌데. 나오고 싶은데 네. 생각해보니까 13년 동안 쌓았으니까 네. 자기 다른 거 쌓은 건 없고 네. 그럼 남은 세월을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사실 완전 똑같은 거죠. 좀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포커할 때 정신이 없어서 버렸어야 되는데 약간 뭉개다가 생긴 상황이고요. 이 정도면 사실 내 인생의 베스트 케이스는 아니지만 뭐 또한 패치고 뭐 나쁘지 않아 이거 버리면 하고 있다가 10년이 딱 지나서 보니까 이미 10년간 받은 돈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다 갖다 박아놨는데 있어 봤자 나오는 것도 없어. 네. 큰일 났다. 이거 지금이라도 버려야 되나? 네. 내가 애초에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이게 뭐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런 상황이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아버지 잠깐 편찮으셨고 사실 결혼도 했어야 되고 애가 뭐 첫째가 태어났는데 돈도 없는데 저희 서로에도 왔어야 되고 이렇게 딴 변명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때라도 버리거나 다른 무형자산을 쌓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나쁜 패였어도 이 나쁜 패란 걸 인지를 하고 별로 좋지 않은 패란 걸 인지하고 다른 걸 이제
그죠. 다른 걸 준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캐시플로우는 필요한 거니까. 그죠.